안녕하세요, 다낭이뿐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처럼 베트남에 살지 않으면 모를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베트남의 좋은 점, 나쁜 점, 특이한 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베트남에 살아야만 알 수 있는,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 이것을 알고 베트남을 여행하거나 베트남에 정착하신다면 더 재미난 여행, 더 편한 정착 생활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문제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 더 베트남을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면 그 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 약 먹고 배부를 것 같을 만큼 약을 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병원 처방으로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 내 약국을 가면 그 약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거리에 있는 약국을 가도 비슷합니다. 감기균이 있는 것 같아서 감기약을 사러 가면 약사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여기저기서 약통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보통 4-5가지 약을 한꺼번에 줍니다. 한국처럼 종합감기약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다낭에 여행을 와서 몸이 좋지 않으시다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가면 상비약을 판매하니 그것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또한 베트남 일정에서 배를 타거나 하여 멀미를 하실 수도 있는 일정이 있다면 꼭 멀미약을 사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멀미약을 사러 약국을 가게 되면 보통 예상하시는 작은 병에 물약으로 되어 있거나 키미테라는 귀 밑에 붙이는 패치형의 멀미약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또 한번 약사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여러 가지 약을 여기저기서 꺼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나트랑에서 요트 투어를 할 일이 있어서 전날 약국에 가서 멀미약을 샀는데 6개의 가지각색의 알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에는 아직까지도 자동차를 오래 타본 적이 없는 베트남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멀미를 하는 베트남인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베트남에 친구가 있어서 오실 때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신다면 작은 병 안에 들어있는 멀미약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베트남에서는 물건을 사면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유독 베트남에서는 환불이 힘듭니다. 베트남 시장이나 조그만 가게에서는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물며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인 빈마트의 경우에도 계산된 물건에 대해서는 환불이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다낭 빈컴 플라자라고 하는 쇼핑몰 2층에 가면 빈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품과 함께 제가 여행용 캐리어를 하나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자마자 생각해 보니 굳이 캐리어를 살 필요가 없을 듯하여 바로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지만 결제가 끝난 상품은 절대 환불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결제한 지 몇 초도 되지 않았고 상품은 여기 완전 그대로 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카드를 결제할 때 너희들이 실수로 잘못된 카드 금액을 결제하게 되면 그럴 때도 취소 및 환불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자기들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트 바로 밖에 있는 고객센터로 가서 다시 문의했는데요. 금방 산 제품인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고객센터 한쪽 벽면에 규정이 써 있는데 두 번째 항목쯤에
환불이 불가하다라는 규정이 써 있더라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통 어렵게 환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매는 카드로 했어도 환불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아무쪼록 베트남은 유독 환불이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상품 구매 시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ATM 기계에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닐 때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살다 보면 생각보다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카드를 이용해서 ATM에서 인출을 해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종종 ATM에 현금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ATM에 현금을 많이 준비해 두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돈을 뽑지도 않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근처 ATM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ATM은 또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월급을 받는 날이 되면 ATM 앞에 줄을 서 있는 베트남인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통장으로 월급 받는 것을 모두 현금화 시켜야 할 경우 여러 ATM을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라 ATM 기계에 현금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베트남인들에게 ATM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은 그리 불편한 점은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베트남에 여행 올 때 카드 사용이 원활한 나라를 여행할 때보다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에 여행 오실 때는 미국 달러로 현금을 준비해 오셔서 근처 금은방에서 한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베트남 돈을 한국으로 다시 가져가시게 되면 재한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차손이 거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돈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가져오셔서 필요한 만큼만 베트남 돈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남은 달러는 다음 여행 갈 때 쓰시거나 재한전할 때 한차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베트남에서는 ATM 기계마다 생각보다 현금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베트남에 오시게 되면 오토바이를 당연히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는 무조건 한 칸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의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벌금 사항을 보면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에 대한 벌금 내용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없으면 10만 동에서 20만 동 사이에 벌금이 나옵니다. 한국 돈으로 5,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데요. 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거의 쓸모가 없는 덜렁덜렁 거리는 사이드 미러 한 개 정도는 꼭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오토바이를 보면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사이드 미러가 오토바이에 꼭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이 벌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벌금 말씀드릴 때 좀 신기한 것 발견하셨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의 벌금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 위반의 경우 한국은 오바된 속도의 키로수마다 몇만 원 딱 정해져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시속 5km에서 10km 위반 시 오토바이는 20만 동에서 30만 동, 자동차는 80만 동에서 100만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벌금의 범위 내에서 경찰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탈 때 꼭 안전모 헬멧을 쓰게 되는데요. 거의 헬멧을 쓰지 않는 모습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도 안전모 미착용 시 20만 동에서 30만 동, 약 한국 돈으로 만원에서 15,000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딱 정해진 요금이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 사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지만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경우인데요. 한국도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할 경우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후진할 경우 1600만 동에서 1800만 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80만원에서 90만원의 벌금을 냅니다. 추가로 5개월에서 7개월의 면허정지도 있고요. 이것은 아직 교통문화가 잘 자리 잡지 않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에서 후진 및 역주행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인데요. 누가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겠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적지 않은 후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베트남에서 주차할 때는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을 번갈아 가며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빈 공간이 있어서 무턱대고 주차를 했다가는 주차 위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주차 위반 벌금은 80만 동에서 100만 동, 약 한국 돈으로 4만원에서 5만원이 나옵니다. 베트남 다낭의 경우는 2018년 7월 1일부터 이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짝수 1에는 짝수 번지 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 홀수 날에는 홀수 번지 측, 진행 방향 왼쪽에만 노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다면 다른 차들 주차해 놓은 것을 보면 도로의 한쪽에만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에 같이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베트남 주소의 번지수는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고 건물 외벽에 크게 적혀 있어서 어느 쪽이 짝수 번지인지 홀수 번지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베트남 주소 번지는 도로 기준 한쪽은 짝수 번지, 반대쪽은 홀수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보다 베트남에서 상품의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운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다면 신발의 안쪽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출장으로 왔을 때 막연하게 신발이 메이드 인 베트남이면 물류 비용이 적게 들어서 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이키 매장과 아디다스 매장을 갔는데요. 한국의 오프라인 매장,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전문 판매점에서 파는 제품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여행 와서 신발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동남아이니까 물건값이 저렴하겠지 하며 신규 최신형 핸드폰을 베트남에 와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가격이 절대 한국보다 싸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애플폰과 삼성폰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삼성폰의 경우 보통 5에서 10% 정도 한국보다 핸드폰 판매가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선불요금제로 통신사 선택에 따른 혜택 같은 보조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판매 대리점의 세일 행사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말고는 특별히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진짜로 베트남에서 휴대폰을 사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날에 사시면 보통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또는 베트남 여성의 날인 10월 20일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날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꼭 선물을 해야 하는 날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핸드폰 판매가 할인이 많은 날입니다. 또한 노트북의 가격도 동일한 제품
독일한 사양의 경우 약 10% 정도 한국보다 제품가가 높습니다. 베트남 여행 와서 신발도 사지 말아야 하지만 노트북도 사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어 자판으로 되어 있는 노트북을 베트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는 분이 많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경우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같은 차종이라도 해외보다 베트남의 차량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은 한국보다 신발, 휴대폰, 노트북, 그리고 자동차 가격이 높습니다. 7번째, 베트남에서는 월세를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세입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짜리 룸을 12달 계약을 하게 되면 통상은 한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를 선 납부하면 됩니다. 그 외에 중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에서는 집주인이 한 달치 월세를 중개비용, 곧 복비로 부동산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집을 중개할수록 높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한국과 달리 세입자는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베트남 현지 식당에서 나눠주는 물티슈는 무료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한국처럼 물티슈가 무료이겠지 하며 쓰게 되면 그 비용만큼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그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쓰시게 되겠지만, 혹시나 영수증을 보면 내가 시키지 않은 아이템이 청구된 것을 보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한국의 식당들이 최고인 듯 합니다. 물티슈도 무료로 주고 반찬도 웬만하면 리필해주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마지막 9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온라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한국은 지금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정말 일상화되어 있고 최고의 배송 서비스도 제공되는 세계에서 정말 온라인으로 쇼핑하기 가장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신뢰도도 높은 듯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그것이 가짜는 아닐까, 쓰던 물건은 아닐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베트남에서는 쇼핑몰 제품 사기가 많은 편입니다. 제품을 받아보았는데 이것은 절대 새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군데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이라든가, 분명히 정품을 사고 정품 가격을 지불했는데 가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스 안에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스만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뜯어보고 물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온라인 제품의 신뢰도에 비해서 장점도 하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환불이 거의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제품 수령 시 현금 지급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제품을 받고 나서 변심을 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제품을 그 자리에서 배달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결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에는 공공연하게 가품이 진품과 같이 판매되고 있고 자신이 원했던 제품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온라인 쇼핑을 할 경우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베트남에 살지 않으면 알지 못할 9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신기한 면도 있지만 모르고 있다가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불필요한 불편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